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호남이 없으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개혁과 미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전남 목포를 찾아 호남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과 평화의 뿌리라며 외쳤습니다. 3박 4일 일정의 메타버스, 매주 타는 민생버스로 호남 투어에 나선 이 후보는 26일 첫 방문지인 목포 동부시장에서 시민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그의 연설이 모든 이의 공감과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민주당이 호남에 빚을 졌을 뿐만 아니라 저 이재명도 개인적으로 호남에 빚을 졌습니다. 이 나라가 엄청난 자원과 교육과 인프라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힘든지 그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상한 세상 뜯어 고치려고 판검사 안 하고 인권 변호사로 시민운동가로 정치를 시작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그 이광영 열사의 민소에 갔다 왔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수백 명의 희생자와 그 수천 명의 억울한 부상자와 그 피해자들 덕에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정착됐고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희생 덕에 저는 자유를 누리고 기회를 누리고 이렇게 나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빚을 졌습니다. 이 빚을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으로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갚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찾아왔고 이제 어떤 소리를 해도 잡아가는 사람이 없고 이재명이가 부인을 때려가지고 눈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해도 처벌하지 않는 자유로운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팍팍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공정하기만 해도 지금보다 모두에게 훨씬 더 나은 삶이 보장이 됩니다. 우리가 세금 내고 우리가 고난을 맡겨서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저 이재명은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이 맡긴 일이 있습니다. 괜히 다수 우석 준 게 아닙니다. 해야 될 일, 국민이 원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부당하게 발목을 잡고 부당하게 방해를 하면 그 방해를 밟고 넘어서서 할 일을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속도감 있게 할 일을 하겠습니다. 방해한다고 핑계대지 않을 겁니다. 발목을 잡으면 발목 잡은 손을 차고 할 일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날 무척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그건 그 자리에 대표적인 호남 인사이자 대선 경선 2위로 아쉽게 탈락한 이낙연 전 대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국힘당에 홍준표가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에는 이낙연이 있죠.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대선 경선에 승복하지 않았다입니다. 치열한 대선 경선 끝에 아쉬운 2위로 탈락한 홍준표 국힘당 의원과 이낙연 전 대표가 자신의 정당 대선을 위해 합류하거나 참여에 지원하지 않고 있는 건데요.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모습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컨벤션 효과, 보수 집결과 여론조사 과표집 등으로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지는데요. 이에 2위인 이재명 후보의 지지 지원이 아쉬운 상황인 거죠.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 선대위가 공식 출범하고도 마이웨이만 몰두하고 있는데요. 그의 행태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 전 대표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선 경선이 끝난 뒤 2주 만에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후 한 달여 잠행에 들어가 공식 석상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건데요. 선거를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회방을 놓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후보 측과 선대위는 최근 이 전 대표 측의 26일에서 29일 이 후보의 호남 방문 일정에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는데요. 이 전 대표는 전남지사와 호남 5선 의원 출신으로 호남 지역 지지세가 강합니다. 그건 뭐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바인데요. 그래서 선대위 전면 쇄신 천명 이후 지지율 반등을 노리는 이 후보에겐 이 전 대표의 호남의 압도적 지지가 절실한 상황인 거죠.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이 전 대표는 26일에서 28일 오래전에 잡혀있던 충남과 경남 지역 일정이 있다며 호남 방문 계획은 전혀 없으며 실무선에서도 일절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대선 승리를 위해 그 자리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지금 대선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전 대표는 호남, 충남, 경남 등을 돌면서 경선 당시 자신을 도와준 지지자들의 마음을 달래는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대전과 충남 등에 체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도 아니고 일정에 맞춰 이동도 가능할 수 있을 텐데요. 끝까지 마이웨이 하겠다는 거죠. 민주당이 전면 쇄신을 한 뒤 처음으로 광주에서 오는 29일 열리는 전국민 선대위 회의 때에는 서울에 일정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전 대표가 이 후보의 호남행 동행을 개인 일정을 이유로 고사한 것을 놓고 두 사람의 앙금이 해소되지 않은 것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는 없습니다. 경선이 끝난 이후 경선 결과를 놓고 양측 지지자들의 감정 싸움이 계속됐고 법적 소송까지 간 데다가 2주 만에 이 후보와 만나 손을 들어준 이 전 대표는 선대위 상임고문 역할을 맡기도 했지만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후보는 지난 1일 이 전 대표 측 인사들을 전진 배치하는 용광로 선대위를 띄웠지만 화학적 결합을 이뤄내지 못했고 최근 친정체제를 강화하는 선대위 쇄신을 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이 후보 측에서는 그래도 이 전 대표가 돕지 않겠냐고 기대하는 시각이 적지 않은데요. 선대위 상임고문으로서 이 후보 지원을 모른 척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해석입니다. 강훈식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날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출연이 있을지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경선 이후 이 전 대표가 나서 지원할 상황이 마련된 적이 없지 않냐는 다소 어이없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측근 의원은 앞으로 선거 기간이 100일이 넘게 남았는데 도울 게 있으면 돕겠다는 입장이라며 현재도 이 후보의 선전을 응원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오죽 답답하면 선대위를 다 갈아쳐야만 했을까요? 대체 뭘 도왔다는 거죠?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네? 여 기자님 변호사비 마지막으로 대납 관련해서 어제 뭐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제3자들의 얘기긴 하지만 이재명은 특별 케이스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것도 조직폭력배 조작 사건의 버금가는 조작 사건이라는 것이 곧 드러날 겁니다. 그 이상의 녹음 파일이 또 있더군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팩트 확인을 좀 하고 언급하거나 하면 좋겠어요. 그 당사자도 아니고 제3자들이 자기들끼리 녹음한 게 그게 녹음의 가치가 있습니까? 그럼 제가 우리 서삼석 의원님하고 야, 장난 한번 해보자. 우리 모 기자가 저기 전에 30억 받았다는 얘기가 있다는 말이 있던데 그거 한번 어떻게 얘기해볼까? 라고 녹음한 그게 증거가 됩니까? 이것도 사실은 조작했다는 그 증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미 검찰에도 제출했는데 이 검찰 그리고 수사기관들 이거 빨리 처리하십시오. 제가 정말로 변호사비를 불보고 와서 저를 구속하세요. 그리고 사실이 아니면 그 무고하고 음해하고 그런 사람들 무고 혐의나 공직선거법 위반을 빨리 처리하셔서 처벌하십시오. 지금 선거 이 국면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그 조폭이 뇌물 줬다 그거 왜 아직도 처리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당연히 허위사실이 드러났으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선거관리 또는 범죄 단속을 하는 국가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 유포나 무고행위를 이렇게 방치해가지고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쓰게 하면 안 됩니다.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네거티브 공방이 더욱더 치밀하고 치열하게 시작됐는데요. 26일에는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납부를 둘러싼 의혹 제기가 하루 종일 언론을 달궜습니다. 윤석열 비리가 쏟아지고 있지만 이건 외면하는 언론들이 또 선택적이고 악의적인 보도를 집중하고 있는 건데요. 극우보수 언론과 기레기들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기득권 세력일 뿐인 거죠. 이들은 확인도 검증도 안 된 가짜 녹취록을 마치 사실인 양 이 후보를 저격 보도하는 기사를 써댔는데요. 조금만 확인해도 알만한 내용들을 기자라는 자들이 의도적으로 왜곡 보도를 일삼고 있는 겁니다. 팩트는 간단합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들끼리 서로 녹음해서 마치 이게 사실인 양 가짜 폭로한 건데요. 벌써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다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일은 없을 텐데요. 137건의 본부장 비리를 가진 자가 대통령이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묻겠습니다.